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 별다른 말 없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학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뺀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2일 첫 심리를 했지만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심리가 사건 쟁점을 다룬 첫 심리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의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기일 지정 등은 대법원장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빠르게 결론 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0년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열고 한 달이 채 안 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이후 석 달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확 당긴 거고 그 사례가 마침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대법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런 대법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토론회까지 열고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자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 내선 대법원이 대선 일자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대선 전 유죄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해를 걸려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직접 판결하라는 여당의 파기자판 주장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무죄를 믿는다면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에게 물어보죠. 자, 연 기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크게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선고가 나느냐,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먼저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죄를 확정하는 이 상고 기각, 그리고 유죄로 뒤집어서 2심 판단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 파기 환송, 그리고 매우 드문 일이지만 대법원 스스로 선고와 양형까지 하는 이 파기 자판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요, 이 상고 기각, 즉 무죄가 확정되면 당연히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지고요. 무죄를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다시 고법이 재판을 거쳐야 하고 이는 6월 3일 대선 전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에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이 스스로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직접 선고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양형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 아래면
대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를 한다면, 그러니까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린다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2달 만에 결론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선거법 재판은 이 6개월, 3개월 633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2심 재판부가 3월 26일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요. 석 달 후인 6월 26일 이전에 대법 선고가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법이 이를 좀 앞당겨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는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다음 달 5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점에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화요일 첫 번째 기일을 잡은 뒤에 이례적으로 이틀 만인 오늘 네. 또 속행 기일을 잡아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선일은 6월 3일이어서요. 633 원칙에 따르더라도 상고심 진행 중에 이재명 전 대표의 당락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죠. 기소만 못하는 것이다. 아니다. 재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상고심 진행 중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춰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가 대법원이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전원 합의체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네. 현재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끼쳤듯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와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